당진과 홍성 등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요충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옥수수 등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 지역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한 폐교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힘으로 재탄생한 문화 현장을 소개합니다. 서산아담목 인근에 17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아파트 공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해 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가운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에서 올해 충남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뇌염은 사망률이 30% 정도에 달하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나방유충이 충남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당진과 홍성 등 옥수수밭을 중심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피해 현장을 김단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사료용 옥수수밭. 이른 아침부터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옥수수 잎마다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일부 줄기는 잘려나간 것처럼 갉아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옥수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면서 남긴 피해 흔적입니다. 그동안에 비가 와서 방제가 조금 이 상태로 봐서 늦었어요.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근데 이 해충이 발생되면은 옥수수 그 중간 그 싱을 다 긁어먹기 때문에 그 옥수수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옥수수가 나오지도 않고 또 대가 이렇게 무상하게 커도 크지도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 거세미 나방은 주로 옥수수 등 벽과 작물에 영향을 주는데 인근 태국에선 열대 거세미 나방 때문에 연간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45%나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첫 발견된 이후 7월 말부터 태안과 당진, 홍성 등 충남에서도 잇따라 확인됐고 최근엔 강원 지역까지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서 집계된 피해 면적은 6.6헥타르. 전문가들은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초기 어린 애벌레 상태일 때 즉시 방제할 것을 조언합니다.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는 데다 하룻밤에 100km 이상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방제 시기를 놓치면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주로 서해안 해안가 주변에서 처음 발생됐고 애벌레를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진 시 적용약제로 방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유충이 밤에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약을 뿌리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한 폐교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힘으로 재탄생한 폐교를 한보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은 학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자 폐교 살리기에 나선 동문들이 직접 조성한 것들입니다. 학교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했는데 실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떼약볕에서 땀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 앞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에 동문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텅 빈 교실은 무료 전시회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작가들이 선뜻 나서 붓글씨, 문이나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그림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칠판 속 낙서까지 어우러지면서 폐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학교를 와서 보니까 운동장에 한여름 땡볕에 코스모스가 만개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폐교가 된 모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문화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데
저는 이 일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은 물론이요, 그 후학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귀감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주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가를 즐길 공간이 부족했던 주민들은 폐교의 변신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그동안 방치돼 가지고 정말 아쉬웠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만발하고 가니까 주민들도 산책도 하고 또 시내에서도 가끔 놀러도 오고 이래서 아주 활기가 차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코스모스 씨앗과 인력 등을 지원한 광천읍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폐교가 5곳에 달하는 만큼 나머지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폐교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아름답게 지역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첫 시작이었는데 많은 호응이 되고 좋다라고 저기도 행정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좋은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재탄생한 폐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영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요. 특조위는 이번 사고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 진단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작년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사망사고 전까지 컨베이어 설비를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발전사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하면서도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의 원청 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내 전력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송전, 배전, 전력 판매까지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이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는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진행됐으나 하청업체 노동자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고 하청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의 정비 및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사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서산의 한 아파트 공사가 다시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산 음암면 부장리에 있는 한 아파트 얘긴데요. 사업주 변경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17년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최근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 5월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요. A업체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2개동 122가구 규모로 지난 2001년 5월 첫 삽을 떴는데요. 사업주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7년 9월 공정률 66% 상태에서 공사가 최종 중단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2개 동과 상가동의 골조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나들봉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아파트 외벽엔 공사 재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A업체는 전문기관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B등급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와 협의를 마치면 10월 전이라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완공 시기는 내년 10월쯤 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예산에서 올해 충남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예산에서 채집한 모기 400여 마리 중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염은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감염자의 95% 이상은 증상이 없이 끝나지만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할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 등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3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치료제가 없어 백신을 접종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각 가정에선 방충망 등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쯤 태안 천리포 인근 닭섬에서 40대 이모 씨 등 4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러 섬에 들어갔다가 간조 시간에 착각해 고립돼 있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해경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산시를 깜짝 언급해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라며 완도 섬마을 소녀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도 희망했습니다. 서산은 농협 경제지주 한우계량사업소가 있는 곳으로 실향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6월과 10월 이곳에 소 1,001마리를 몰고 방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우계량사업소엔 한국 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수소 266두를 비롯해 약 3,000두의 한우가 1,117헥타르에 달하는 너른 초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서산에서 이젠 소를 키워야 할 듯이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 현장에 있던 맹 시장은 문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서산을 언급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고 통일된 조국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고 설레는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서산이 미래 통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3년 전 첫 변론 이후 재판이 장기화됐지만 다음 달 중 2차 변론이 예정되면서 10여 년간 이어진 관할권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 평택강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7일로 통보됐습니다. 2015년 6월 도 측에서 헌재에 청구한 심판으로 2016년 10월 첫 변론 이후 3년, 즉 청구 이후 4년 만에 재판을 속개하게 된 셈입니다. 이는 첫 변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뤄진 데 이어 재판관 공석과 교체 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도는 변론 기일이 통보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과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간 해상 경계선을 확인한 뒤
충남도와 경기도, 당진시와 평택시 등 관계지자체에서 실효적 행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맡겨지자 평택시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으며 2015년 행안부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 관할 중 상당 부분을 경기도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대법원의 행안부 결정 취소 청구의소를, 헌재엔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지역민들은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5년부터 1,400차례 이상의 촛불 집회와 1,000일 이상의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도와 15개 시군에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도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장 검증 등 소송에 대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충남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원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125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원아 5,983명으로 내년 3월부터 한 달에 2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143억 원으로 충남도 교육청이 60%, 충남도가 40%씩 각각 부담합니다. 예산군이 9월부터 관광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이 예산의 주요 명소를 직접 방문해 카드에 기념 도장 4개를 모두 찍으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역에서 출발해 5일장까지 둘러보는 경로로 스탬프는 출렁다리와 대흥 슬로시티, 예산 황새공원 문화관, 예산 황새공원 소원탑 등에 비치됩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특히 2006년생은 올해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020년 2차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읍 조양로가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홍성구는 조양문에서 장군상 오거리 구간에 있는 버스 승강장과 배전함 등의 역사인물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흐려지겠습니다.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높아 더운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9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0도, 태안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하기 좋겠고요. 외출하는 데는 큰 불편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높아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